네, 이번에는 71번부터 이어갑니다. 띄어쓰기 영역인데요. 띄어쓰기 문제가 20개 조금 넘죠. 그런데 뭐 항목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구별되는 것보다는 같은 항목은 그냥 한 시간에 묶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문제 많지만 공통된 부분은 좀 생략을 설명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이어가면은 조금 더 많은 문제 수를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살펴가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옳지 않는 건 1번에 좋은 걸, 이것은 용언의 관용사용, 뭐 는, 을, 뭐 을을 써도 마찬가지고 용언의 관용사용의 형태 뒤에 의존명사 것, 그리고 그 뒤에 조사 을. 자, 이것이 준말 형태로 이렇게 줄 수 있죠. 자, 앞에 용언의 관용사용으로서 그 뜻이 살아있느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파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뭐예요? 단어별로 띄어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라는 것.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의 독자성.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성어 같은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그게 사전에 실렸을 때 그것이 합성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정되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는 문법적 질서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 한 단어만 놓고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한 단어만 놓고 볼 때는. 그런데 다른 단어를 나란히 견줘보면서 사전을 찾았을 때 마을, 가방, 독자적인 뜻 분명히 구별되어 파악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새를 붙였을 때 새를 붙인 채로 이 단어가 사전에 나올 수 있을까? 새, 가방 이런 단어가 사전에 나올 수 있을까? 둘을 견줘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아무래도 이쪽의 가능성이 높지 이쪽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차이점. 그래서 아래의 경우는 위의 것에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새 따로, 가방 따로 이렇게 찾아서 다들 이해해야 되겠고, 이거는 한 단어로 묶어서 봐도 의미가 좀 통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견주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방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어떤 단어를 암기해서 이걸 합성어 자체를 암기해서 처리한다든가 이건 비생산적이죠. 자, 일단 그렇게 따져봐야 할 항목이다라고 놓고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선택지 가보면 제3장 가장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잘못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균형을 맞춰주려는 이런 인식에서 오는 잘못이죠. 여기는 단어 영역이 다르니까 분명히 띄워줘야 되는, 하지만 여기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띄울 수 없는,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뒤는 붙였음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라비아 숫자는 단어가 달라도 붙여 썼을 때 오는 의미의 혼란이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뚜렷이 의미가 구별되니까, 그래서 붙였음이 허용되는 것이죠. 자, 가장 기본적인 암기 항목으로서 2번 답이 정해질 수 있었겠고, 세 번째 공사를 진행한 지의 구별법은 뭐예요? 바로 이 경과한 시간. 이거 역시 뭐예요? 경과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나름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독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공사를 진행한 지, 그러면은 공사를 한지 안 한지, A인지 B인지, 이때는 경과한 시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차이를 그래서 선택형 문체, 옛날식 표현으로는 양보성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미의 독자성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때는 둘 다 드러나면 힌트가 너무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하고 요거만 주기 때문에 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 풀 때 해야 될 일이다. 그 지점을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할 대상 챙겨주도록 하고, 72번
딱 봐도 벌써 견주어지는 부분이 어딘지가 딱 보이죠? 자, 1번 선택지에는 맨 끝에 안 됐어, 안 돼. 자, 이때도 역시 의미의 독자성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출발점으로 가장 많이 썼던 두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띄었어야 하는 큰 집과 붙였어야 되는 큰 집. 이것이 하나의 예였고, 또 하나의 예는 숙제를 이렇게 전제해서 띄었어야 하는 못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뭐예요? 건물의 규모, 이걸 나타낼 때 띄어쓰게 되는 것이고, 붙여 쓰는 경우는 바로 이 큰이라는 이 부분의 의미의 독자성이 없다. X로 표시하면 좀 그러니까 없다의 뜻으로, 독자성이 없다 이 뜻으로. 그래서 이거는 맏아들 100이란 글자로 써봅시다. 큰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큰아버지의 집, 이런 뜻으로 크다의 뜻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1위, 2위 순서의 문제로 뜻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숙제를 못했다. 위의 것은 숙제를 하지 않았음, 행하지 않았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런 뜻. 그러니까 하다라는 소스로를 부정하는 이런 의미가 분명한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숙제를 했고 제출을 했고, 그런데 수준이 낮다. 즉 X의 의미가 아니라 점수가 낮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것이 X의 뜻이 아닌 경우라서 의미 독자성이 없죠.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첫 번째 문장, 부도를 맞다니 참 안 됐어 라고 하는 건 되다라는 어떤 행하다의 의미, 이 일이 이루어지다의 의미, 그 일이 X, 아닌, 이런 부정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안쓰럽다,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못이라는 의미의 독자성이 있다 없다의 경우처럼 안이라는 부정의 뜻이 있다 없다 해서 아래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독선적으로 처리하면 안 돼라고 할 때는 일을 하게 하다 이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맞죠. 두 번째, 밑줄 쳐야 될 것 어느 지점인가 위아래 견주어 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간.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그 합성어로 인정이 되느냐의 문제, 이게 중요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좀 그 머리 글자 따서 암기하는 두문 암기법,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괜찮죠. 부부, 동고, 인천, 뭐 그냥 꼭 암기할 만한 단어 한 4개쯤 잡아본다면 뭐 부부, 동고 이렇게 해도 좋고, 6개 단어 정도 암기한다면 뭐 인천이란 지명 생각하면서 하나 좀 더 암기해도 되죠. 그래서 부가 2번 쓰이는데 부부간, 부녀간 두 단어가 있죠. 동고라고 할 때, 그래서 동기간 또는 고하면 고부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척간 또는 천이라는 건 천지간, 뭐 이런 정도. 그 외에 뭐 피차간 뭐 이런 단어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소고법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서정연하게 체계로서 정리를 끝낼 수 있는, 답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먼저 정리를 해서 만약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판단하는 이런 방법적인 해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암기를 좋아한다든가 그래서 한 번 저렇게 그쪽에 또 감각적으로 발달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부부 동고, 더 나아가서 부부 동고 인천 이런 정도로 해서 꼭 암기할 만한 몇 단어 챙겨두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항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할 만한 부부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띄워놓고 틀린 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방직 9급이었어요. 9급답게 좀 항목으로는 구석진 항목에서 출제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시 단어를 보면 아주 좀 구속진 단어가 아니라 가장 대표성을 떼낸 필수, 암기한다면은 필수로 찍고 넘어갈 첫 번째 암기 단어, 이런 걸 사용했다는 점이 좀 난이도를 낮춰준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믿을만 하다, 집채만 한, 만자의 띄어쓰기, 이것도 의미의 독자성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본 점검 항목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해 보면은 나머지 전반적으로 볼 때 1번 선택지 정도가 조금 난이도 있게 사용된 이런 부분이고 2번이나 4번 정도는 좀 기본 점검 항목에서 판단할 만했다. 3번 단어로서는 특상목, 이건 그 어디에 출처가 있습니까? 바로 맞춤법 공고번이 이루어진 뒤 세월이 흐르면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면서 맞춤법에서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제 추가 문건을 내놓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새로 등재되는 사전이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이런 단어가 표준어 쪽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추가된 최근 항목의 놓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문건에 있었던 것으로 대체로 우리가 띄어쓰기 주의 항목 10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던 그 패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추가 항목인 만큼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했다 평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 안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 단어였다는 정도에서 난이도가 조금 조절됐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다음 73번 1번 선택지, 방금 설명한 부부간, 이것하고 견줘볼 만한데 여기는 명확하게 어때요? 예를 들어 부자간이라고 하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띄어쓰고 자식, 부모와 자식 이렇게 두 단어로 분명히 구별해 쓴, 여기 앞에 드러나 있죠. 그런 만큼 뒤에 간, 이것도 띄어쓰는 경우라는 점이 뚜렷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양의 할머니는 안동권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양. 그래서 사람의 이름 또는 호, 이런 것들은 성과 붙여 쓰고 그 뒤에 붙는 호칭어, 중요한 것은 호칭어죠. 그래서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칭어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도 같은 맥락에 쓰이는 거죠. 자, 호칭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맥락에서 2, 3번 견주해 볼 만하게 되어 있죠. 이충무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한다면은 성 그리고 이름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호는 뭐예요? 호. 그건 이름의 대용이죠. 그러니까 이 호를 이름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그 뒤에 호칭의 역할을 하는 직급 이런 것들은 구별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름을 뺀 상태에서 쓸 때, 그러면 이 띄우고 장군, 이름이 있을 때 성과 이름은 붙이지만 그 뒤에 호칭은 띄어 쓰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묶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2, 3번 묶어 보시고요. 다음 네 번째 카리브해, 띄어 쓰는 것으로 규정을 두었다가 점차 붙여 쓰는 쪽으로 이렇게 통일해 가는 지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의 지명이어도 한국식 그 한자나 이렇게 해서 목요섬, 목요일 할 때 요일, 목요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기하게 되면 뒤에 섬 붙여 쓰는 거죠. 예전부터 그랬던 건데 이제 그 외려 뒤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가 이제 쓸데없이 복잡하니까 다 붙여 쓰는 거로 가자, 단순한 형태로 가자,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이죠. 그 정도. 그래서 지방직 7급으로서 7급답게 좀 2, 3번의 기본 출제 의도를 담고 있으면서 4번 자투리 항목 하나 살짝 더 섞어주는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4번 문제. 1번 선택지에서는 맨 끝에 활용될 수밖에, 의존명사 수 뒤에 밖에 조사, 이건 가장 기본적인 점검 내용이죠. 2번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3번에는 공부 꽤나 했나 보다. 공부 꽤나, 이 꽤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성 언어로는 참 많이 사용하는데 문자 언어로 만나보는 기회는 많지는 않은 이런 경우라서 실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조건을 따져본다면 앞에 공부라는
명사가 있고, 그럼 그 뒤에 깨나, 이거는 그 뒤에 뭐 목적격 조사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서 공부를 깨나 이런 식으로 다른 성분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 조사인 경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동해로 가는 김에, 가는, 용언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김,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죠. 따라서 그 74번 절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 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 이것은 3번 선택지에서 공부 깨나, 이걸 눈여겨볼 수 있었느냐, 밑줄 치고 따져볼 수 있었느냐 하는 선에서 난이도가 평가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뭐 중상 정도 역할은 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75번. 1번에 얽히고 설켜, 맞춤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든, 그래서 글자 표기법으로 다루던 항목이지만 이미 한 단어로 묶어서 여러 번 처리해 왔기 때문에 띄어쓰기 면에서 한 단어로 합성어로 처리한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기본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없겠고, 두 번째, 나를 알아주는, 알아주다. 이것이 한 단어로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지는 두고, 3번, 그는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 정처 없이, 이 정도가 좀 따져볼 만한 그런 정도가 되겠죠. 네 번째,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는 생각은 속절없는, 속절없다. 여기 한 단어일까? 이 정도. 자, 따라서 2번에 알아주는, 그리고 3번에 정처 없이, 그리고 4번에 속절없는, 이 세 단어 정도에서 이것이 합성어로 인정돼 사전에 올라 있을까 없을까, 이런 정도에서 판단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런 정도에서 좀 그 단어의 독자성, 의미의 이질성, 알아주다, 속절없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한 단어가 될 만큼 친숙한 덩어리라는 점이 구별이 될 수 있겠고, 정처 없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 없이, 이건 의미가 두 단어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런 경우인데, 알아주다, 속절없다, 이거만큼 익숙한가? 상대적으로 이 주어진 세 개 안에서 어느 게 더 독자적인 성격이 강한가, 이런 정도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알아주는 정도까지는 쉽게 구별이 됐는데 3, 4번에서 많이 좀 헷갈렸다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감각은 어떤지 좀 챙겨볼 일입니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상대적으로 무한의 단어를 섞어 쓰는 게 아니라 선택지 안에 있는 것들만 상대적으로 견주어 한 단어로 굳어질 만큼 익숙하다, 한 단어로 보기에는 어감이 덜 익숙하다, 이 차이, 이게 구별법이라는 점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76번으로 넘어가서 1번에는 걸어온, 그리고 이 연구에 참여하는 대, 이 대의 띄어쓰기 역시 뒤에 애를 붙여본다, 조사 애를 붙여본다. 근데 애를 붙여서 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역시 독자성이 인정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겉이라는 다른 형태로 바꿔본다든가, 시간이나 이런 내용을 가질 때는 때, 장소,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을 때는 곧, 자, 이런 말들로 바꿔보면서도 말이 된다 싶으면 그만큼 독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띄어쓰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방법적인 면을 좀 최대한 더 고려해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쓸데없는 붙여 쓰는 지점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방법적으로 우리가 미리 챙겨뒀어야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 이때 지의 띄어쓰기는 뭐예요? A인지 B인지 선택형 문체일 때, 그렇지 않으면 대비되는 건 뭐예요? 경과한 시간, 그가 떠난 지, 어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간이 흘러온 경과한 그 시간의 폭, 이걸 이야기하는가? 근데 기계의 사용법,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용하는지 마는지, A인지 B인지 여기 가까운 경우죠. 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항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번을 정하는데 이 문제 답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지점 1번 대 4번의 구별. 4번에 있었던 바에서 띄어쓰기 바와 붙여쓰기 어미로서 니은바 묶어 써야 되는 경우, 그리고 1번에 참여하는 대, 이것의 차이점, 이게 구별의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에서 따져볼 지점을 챙겨보고, 이것도 역시 공고본의 기본 단어가 아니라 국립국어연구원의 추가 항목에서 따져보던 이런 의문이죠. 추가 항목. 이제는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7번, 밥을 먹은 지. 자, 익숙한 경우죠. 서울시 7급이지만 일본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경과인 시간, 띄어쓰는 경우 쉽게 알 수 있겠고, 2번에 관계없다 한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 자, 3번이 이제 최근 붙여 쓰는 것으로 단순화한 형태로 통일하자 이런 맥락이죠. 반리섬, 그게 반영됐다는 게 또 특징이 되겠고, 4번에 하늘을 보니 쉼표 찍고 하늘을 보니, 그럼 앞에 목적어 서술로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고, 뒤에 비가 올 듯도 하다. 포인트는 뭐예요? 올 듯하다에서 동그라미 쳐야죠. 자, 문법 요소가 끼이면 붙일 수 없다. 추가 항목이긴 하지만 이제는 보편화된 가장 기본 질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보면 헷갈릴 만한 지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4번에 보면은 문법적 요소 조사가 끼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붙일 수 없다, 띄어쓴다,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 내용들이 선택지에 섞이는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본 질서라 할 수 있는 그 기본 질서만 정확히 틀어지고 있다면은 그만큼 혼동을 막을 수 있죠. 문제는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8번 한밤중.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항목에 들어있는, 지금 여기 아까 큰집 띄어쓰기, 숙제 못했다 이런 거 띄어쓰기 할 때 같은 맥락에 놓이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 삼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회의 중. 자, 이때 이 중자의 의미가 무엇의 가운데 이 뜻이 살아있다면 위의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바로 회의예요. 자, 그런데 이 회의 시간, 그러면서 가운데 중자가 살아있으려면은 이걸 나타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문맥을 잡아보면 회의 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민망했다. 그러면은 회의 기간 이렇게 정했을 때 그 가운데 어느 한 순간 이걸 꼬집어 말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 밖에 다른 사람 문 열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런 규제의 그런 의미로서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쓴다면 뭐예요? 회의 전체 중에 어느 한 가운데입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지속되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붙여 써야 되는 거죠. 요 차이예요. 자, 그래서 한밤중에 그러면은 한밤 이런 의미 단위를 얘기하면서 그쪽에서도 딱히 어느 부분을 꼬집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한밤중이라고 하는 건 앞에 한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의 그 흐름, 그 속에 이런 얘기지, 그 중에 어느 한 순간을 꼬집으려는 가운데 중적 의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경우죠. 자, 다음 두 번째, 잘할 뿐더러 기본적인 암기 성격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용언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뿐, 그럼 뒤에 더러, 이것도 독자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경우에뿐 의존명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아니다. 이게 구별이 될 지점이고요. 3번에는 2시간 만에 라고 할 때 이 만이 이 독자적인 그런 의미, 기간, 동안,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그때는 의존명사로 보고 띄어 쓴다. 그 다음 네 번째, 장사가 잘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되다, 안 되다, 되다의 부정, 되다를 어떤 행위성, 행동성이라고 본다면 행동성의 부정 이런 뜻인가. 근데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돈벌이의 정도라는 정의에서 나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되다라는 어떤 행동성에 대한 부정을 뜻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의미의 독자성이 없다. 붙였어야 된다. 자, 좋지 않은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의미가 달랐습니다. 다음 79번. 자, 여기서는 점검해 둘 만한 부분, 띄어쓰기 옳지 않는 것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바로 위에 살펴봤던 78번의 4번 장사가 잘 안 돼요. 이때 소설 개념을 가지는 말이 살아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의 뜻 이것이 명확히 살아있느냐 그에 따라서 못 또는 안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바로 이 뜻이 분명치 않다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로 바뀌어 쓰인다면 그때는 부정부사라고 볼 수 없다. 띄어쓸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78번에서 4번에서 안 되다라고 할 때 되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벌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 이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79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3명은 우리가 보통 적어도 이렇게 많이 말할 때 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다 그 이루어짐이 부정되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느 낮게 잡아도 적게 생각해 봐도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의미가 달라진 그런 경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다음 80번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1, 3번을 대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너 말 한 번 잘했다. 그럼 이때 한 번 띄었을 때는 언제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수를 세는 그래서 어떤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그럼 말 두 번 잘했다. 이걸 한 번 대비해서 두 번 연결해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려는 의미는 없고 앞에 뭐 어떤 의미를 강조하거나 하는 정도로 쓰인다. 이게 구별이 되죠. 근데 3번의 경우는 어때요?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난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범위 안에 만나는 횟수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매일 만나는 경우 일주일에 7번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밖에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그 횟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었어야 한다는 점이 정확히 확인되죠. 그래서 다른 답지들 보면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3번은 문맥상 아주 명확하게 초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횟수가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쉽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81번부터 우리가 그 여러 개 조사가 연이어 쓰일 때 뭐 기본 단어로 썼던 게 뭐예요? 이 학교라는 단어 뒤에 서, 부, 터, 만, 이라, 도 이렇게 여러 개 조사가 한 단어 뒤에 붙여 쓰이는 그러면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그래서 뭐뭐 이 기 이게 나오면 마치 명사형 어미쯤으로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어떤 단어를 조사라고 보고 그 뒤에 오는 것들을 또 구별해 보는 이런 방식으로 딱 문법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명사형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걸 더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에 것만 보다가 실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의는 합리적이기보다는 할 때 보다 그럼 앞에 용언의 관용사형 정도가 온다면은 쉽게 좀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합리적이다 거기에 기 하면은 명사 형태, 체언의 형태 이런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다가 조사로 붙을만 하다라는 점이 쉽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경찰직 시험인 것만큼 예문은 어려운 예문을 쓰지 않고 기본적인 점검이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문법 질서를 따질 수 있는 이런 예문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82번 넘어가면 역시 추가 항목에서 질문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난이도는 중정도로 잡을 수 있는 3번에 서류를 검토한 바. 근데 예문이 익숙하죠. 그래서 니은 바 어미로 쓰이는 경우 이때는 뭐 뒤에 조사를 붙이는 자, 바 뒤에 와 이런 정도를 붙여보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A와 B 뭔가 이렇게 견주는 듯한 이런 의미가 살아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뭐뭐인 바, 뭐뭐한 바라고 했을 때 앞에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 뒤에 문장을 이어 서술하는 이런 성격을 띠는지 이 차이점을 맥락으로 견져보면 예문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론 가능한 정도가 됩니다. 물론 공고본에 예시됐던 3개 문장이 있었죠. 그것은 금강산에 가본 바, 총무과에서 통보하여 온 바처럼 이런 기본 예문들은 꼭 암기해 두는 건 필수 항목이 되겠고요. 그 외로 확대될 때는 이 맥락을 느껴보자. 자, 그것이 띄었을지 붙였을지를 판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또한 7급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다고 볼 정도는 아닌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83번에 여기 뭐 그 기억의 창밖은 할 때 창하고 바깥 이런 의미가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경우인가? 근데 창밖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단어가 되는 그래서 대문 밖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죠. 근데 창밖 이런 거 정도는 한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라서 빈도가 높을 때 한 단어로 묶어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이 큽니다. 자, 그런데 기억이 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경우인데 비해서 니은의 우단천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단이라는 것이 뒤에 천이라는 이런 천이라는 어떤 재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 천이라는 것 안에 종류를 말하는 것 중에 어떤 종류든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띌 만한 이런 종류가 앞에 왔다면 그때는 한 단어가 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재질상 천 안에 재료가 10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우단은 대표성을 띌 만한 것이 아니라 그냥 10개 중에 한 종류 이런 정도니까 의미상 별개의 항목으로 띄어 쓰는 것이 기본이다. 대표성을 띈다면 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단어에 대한 감각이죠. 그 정도. 자, 리을에 잿빛으로 바래는 일밖에 없다. 이때도 역시 일하고 그 뒤에 바깥. 일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고 그 공간의 외부 이런 뜻이라고 하면 뭘까? 이건 일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바깥이라는 의미의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옳다. 그 정도. 그래서 우단천이란 단어 앞에 예시 들었던 경우로 살펴본다면은 아마도 새마을에 견주어 새 가방 이건 한 단어가 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에서 이번에는 정한 대로 영혼의 관용사형 뒤에 대로 기본적인 점검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수정 요청시 그래서 한자 의미를 고려해 보면은 독자적인 단어 요청할 때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죠. 자, 그 비춰서 뒷부분에는 재조정하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4번은 기본이죠. 추진력이라는 것은 체온의 형태이고 그 뒤에 마저 그러면은 뭐 영혼의 관용사형 뒤도 아닌데 띄어쓴다고 착각할 만한 여지는 크지 않은 경우죠. 자, 따라서 이 문제는 2번이나 4번 답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데 비해서 3번 선택지에서 요청 시 재조정하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 정도가 혼동의 여지가 조금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1, 3번을 대비해 보는 것 정도에서 난이도를 평가해 보면 될 듯합니다. 다음 85번의 은연중, 아까 설명했었던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도 어떻게 갈지, 이거는 뭐 갈지 말지, A인지 B인지 이런 맥락에서 견줘보면 될 것이고, 2번 이미 설명한 바, 이것도 처음 나오는 예문이라 볼 수 없죠. 금강산에 가본 바, 총무과에서 통보하여 온 바. 그랬을 때 A인 바와 B, A와 B, 이 뭔가 둘을 견주는 이런 방식인지, 뭐뭐인 바 해서 이걸 이유나 원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지, 요 두 가지 문맥, 이것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구별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아픈 데라고 할 때 뒤에 에 넣어보는 건, 또는 우리가 신체의 어느 부분을 장소, 곳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장소, 곳이라고 바꿔보거나 상황, 시간 이런 것으로 아플 때 이런 정도로 바꿔보면 의미의 독자성이 있다는 점이 좀 쉽게 구별될 만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자, 해서 2번이나 4번, 뭐 1번도 마찬가지고 다 그 추가된 항목, 여기서 예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추가 항목도 이제는 시험에서 충분히 보편화된 출제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항목이 처음 출제에 공무원 시험에 반영됐을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틀리고 시험 문제로서의 변별성이 아주 높았던 그런 항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출제되어 온 지도 벌써 5년 이상 충분한 기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는 평범한 이런 수준밖에 안 되죠. 86번도 같은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1번 타협점은커녕,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쓰는 조사. 2번 선택지는 앞에는 창문 밖에, 뒤에는 소리 밖에. 그럼 앞부분은 창문이란 단어 외에 바깥이라는 의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문의 바깥, 그죠? 그런데 뒷부분에 소리 밖에, 소리의, 소리라는 영역이 있고 그 공간이 있고 그 소리 바깥 이런 의미는 아니죠. 소리뿐이라는 다른 조사로 바꿔봐도 이게 통할 것입니다. 자, 앞뒷부분을 대비할 수 있게 주었다는 것이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도 역시 앞부분에는 그만큼, 뒷부분에는 있을 만큼 대비해 볼 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체온 뒤에 조사 붙여 쓰고 뒤에 있을 만큼, 영혼의 관용사형 뒤에 의존명사 띄어쓰고, 자, 앞뒤 대비해 볼 만하죠. 자, 그런 것들이 점검해 볼 지점이었습니다. 난이도는 높다고 보기 어려운 평범한 수준의 예문이었고요. 87번 집에서처럼 가장 기본적인 걸 주고 있고요. 1번. 그다음 2번은 끝에 읽어도 봐야, 읽어도 앞에서도 한번 나온 바 있었죠. 동그라미 쳐 있죠. 읽어도. 그래서 어미이든 조사이든 문법 요소가 끼이면 그 뒤에 더 이상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용은 보조용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 연결 어미가 쓰여서 붙일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붙일 수도 있다는 조건 안에 여기에 문법 요소가 끼이면, 그래서 이런 예문들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법률명, 법률 이름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그럼 국가를이라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한 단어처럼 묶어 쓸 수가 없다는 건. 4번에 직장에서만이라도, 직장에서만 앞에가 에서 조사로 끝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조사가 연이어지는 것으로 예문이 어렵다 할 수 없죠. 기본 예문으로 사용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는 우리는 언제든 성장할 수 있어요.
역시 가장 기본적인 예문입니다.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 의존명사 수. 따라서 이 문제도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직 답다고 하기는 어렵죠. 국가직 9급 정도의 기본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88번에서 여러 개 항목을 각각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소구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1번의 정정 기억에 커녕, 밥, 은, 커녕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의존명사로서 이렇게 의존명사를 했는데 밥, 은, 밥 뒤에 보조사가 쓰였고 뒤에 커녕 이건 우리 띄어쓰기에서 예문으로 많이 사용했었던 그 예시 자료죠. 집에 들어가기는 커녕 이것으로 집에 들어가기는 커녕 예전에 시험에 출제가 된 바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 뒤에 은이 조사인 것처럼 뒤에 조사로서 붙였어야 한다는 것에 익숙한 기본 난이도의 예문입니다. 따라서 가 틀렸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겠고 자 가가 명확하게 틀렸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때 바로 선택지로 가보면 가가 들어가 있는 1, 3, 4번 남기고 2번만 일단 배제하는 근데 3개나 들어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죠. 자, 나로 가봅시다. 성씨 중에 김씨가 가장 많다. 이때 나에 대한 설명 니은의 씨는 인명에서 성을 나타낸 명사 뒤에부터 그 성씨 자체를 뜻하는 여기서 그 성씨 자체를 뜻하는 이란 말을 다른 말과 견줘볼 때 다른 경우 뭐가 있죠? 바로 호칭일 때 그러니까 호칭이 아님으로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호칭이 아님으로 전미사로 보고 붙여 쓴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그 성씨, 호칭의 문제 이것으로 꼭 점검해 볼 만한 기본 학습범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항목이다. 그러면서 선택지가 보면 어때요? 1번, 3번에 나가 들어있으니 2개는 지워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 3번 지우고 2, 4번 공통점 보면 다라 2개 똑같아요. 따라서 2번이냐 4번이냐는 가에 대한 판단 가지고 결정해 볼 만하죠. 근데 가는 쉬운 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가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처음에 1, 3, 4번을 봤어요. 근데 1, 3, 4번으로 골랐는데 그중에 지금 나 때문에 1, 3번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4번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럼 난이도가 어때요? 1, 2번 2개만 정확히 알면 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난이도예요. 자, 가끔 이제 라번 때문에 헷갈렸다는 경우가 있는데 라번까지는 암기 방식으로 4개를 완벽하게 판단하려고 할 때 그게 헷갈리는 지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서로 가나 2개만 확인해도 기억, 니은 2가지 예문만 점검해도 답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이 문제 난이도를 생각해야지 내가 충분히 공부해보지 못했던 또는 가끔 암기하지 않았던 그게 나와서 부담스러웠다라는 건 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가면서 기본 질서, 문법 질서 등으로 처리해서 끝내야 될 것 등등을 좀 확실히 챙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89번에 띄어쓰기 옳은 것 1번에 스승이라기보다 가장 기본적인 예문이죠. 2번에 황소같이 3번에 밥은 커녕 이 커녕도 역시 처음 출제했을 경우라면 굉장히 어려운 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국립국어연구원의 추가 자료 안에 있었던 예문이기도 하죠. 들어가기는커녕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바 있었고 물론 제일 처음에는 7급에 먼저 출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급일지라도 기출문제에 일단 출제된 이상 9급에도 기본 학습 항목이 돼버린 이런 상태에서 또 바로 앞쪽에도 다른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선례가 있다는 점도 보고 이리저리 쭉 따져보면은 최하 난이도의 문제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다음 90번 1번에 그녀가 떠난 지 벌써 3년 예문도 너무 친절하죠. 경관 시간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2번 억울하면 법대로 이런 부분이 밑줄 치고 점검해 둘 만한 그런 지점이겠고 맨 마지막에 찾아보아라 여기에는 찾아보다
번역원대 보조용은 연결 의미로 아어일 때. 또 하나 문법적 요소. 찾아도 보아라. 찾아만 보아라. 문법 요소 조사가 끼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것이 무난하다. 자, 3번 역시 어릴망정, 리을망정. 근데 뭐 할망정 이런 형태로 앞에 용언의 관용 사용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도드라지느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감각적으로 놓친다는 그런 경우는 있으나 조건을 따져보기만 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리을망정이죠. 리을망정 할수록 리을는지 리을 뿐더러 기본적인 암기 항목이지 않습니까? 자, 어미로서 이제 암기조차도 익숙해진 예문 기본 난이도였고요. 자, 91번 하나 더 살펴보면은 기억에서 제2단계 제2 자, 앞에 접두사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쓴다는 점. 자, 근데 뒤는 뭡니까? 이와 단계는 바로 수량과 그에 대한 어떤 단위성 의존명사 이런 형태들 아니면 독자적인 별개의 단어 의미가 분명히 다른 그래서 띄어쓰는 게 원칙인 거죠. 우리가 붙여 쓰는 경우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지 붙여 쓰는 게 기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점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자, 니은 때문에 헷갈린다는 경우가 의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설함으로써 개설함으로써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미음 이걸 붙여야 되는 경우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하나의 체온의 형태 그래서 체온 정도 그래서 그것 정도로 대치해보자. 그것 정도로 대치를 해보고 그것으로 해서 다음 문장을 이어보는 그래서 개설함으로써 뒤에 사업지역 주변에 이렇게 뒤에 문맥이 이어지는 줄 봐야죠. 나머지는 뭐 그 기억 아주 쉽죠. 리을 아주 쉽죠. 그래서 있음, 비읍니다, 씁니다 요 예외 하나를 암기하는 것이지 있음 없음 이때는 발음만 쉬우시지 표기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과 리을이 가장 쉬운 수준임을 일단 딱 잘라냈어요. 자, 그러고 나면은 니은 대 디귿을 구별하는 정도가 되겠는데 니은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디귿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처리하는 데, 원활히 처리하는 데에도 붙여보고 다른 말로 바꿔보기도 하고 처리하는 것에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있죠. 자, 그러면은 기억, 리을, 난이도 최하.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틀린 것과 맞는 것이 결정돼 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는 난이도 하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조금 헷갈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 디귿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난이도가 최하가 아니라 중하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기억조차 몰라서 그래서 이제 니은까지 따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요걸 방법적으로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중상 정도 난이도가 되는 거죠. 기억을 몰랐다면 중상 정도가 되겠지만 기억 자체가 이미 최하 수준의 예시 자료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띄어쓰기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법 질서에 따라 꼭 판단해야 될 체온 뒤에 조사 붙여 쓰고 용언의 관용 사용 뒤에 의존명사 띄어쓰고 이런 기본 질서가 맞춤법 공고본의 수준이라면 국립국어연구원의 추가 자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가지 정도 주의할 항목 꼭 꼽았었던 것들 이제는 그게 보편화된 시점인 거죠. 그게 어려운 지점이 아니라 그게 중간 난이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예문들을 좀 따로 뽑아보시고 형광펜으로 지금 그 추가 자료에서 출제가 됐던 항목들만 다 마킹을 해보세요. 맞고 틀리는 걸 떠나서 여러 개 그 시험들에서 쭉 마킹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래도 7급 쪽에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출제에 반영되는 빈도가 조금 더 높고 9급 쪽에는 양이 조금 더 줄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도 아직은 당분간 변별성을 띠는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9급은 출제 문항수가 아직은 전체 문항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그만큼 변별성의 역할을 9급에서는 당분간 더 할 것이다. 더 많이 출제될 것이다 하는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목 바꿔서 표준어 등등 그 이하 항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끊어갑니다.